할렐루야.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주를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지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인 경험 눈물 안 트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하나 선교사님, 요코하마 교회에서의 사역 실습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되도록, 둘째, 26기 바나바 선김학교에 실실한 봉사자들이 세워지고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셋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그리고 오늘 강의하시는 김명현 교수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마음을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하나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6기 바나바 선김학교를 통하여서 신실한 봉사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육군의 강건한 가정과 살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강의하시는 김명현 교수님이 기도하오니 역사하셔서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 또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사계절을 허락하여 주셔 더욱 즐기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욕심과 자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돌보지 못하고 남용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자연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심한 폭우와 엄청난 더위, 또한 너무나 추운 겨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기상이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꾸지 못하고 하나님 잘 가꾸는 청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주신 이 자연에 대해 청지기로서 청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 잘 가꾸어진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부터 소수의 각 개인에 이르기까지 서로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는 우리들조차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이익과 안위보다 온 국민의 화합과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리고 하나님 아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정의와 공의를 늘 가슴에 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행과 문화를 쫓지 않고, 또한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훈 교수님을 통해 창조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김명훈 교수님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수님의 사역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서 우리 동안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찬양으로 섬기는 살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일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 대원들은 앞쪽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명윤 교수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저희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증거물들이 지금 땅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화석들인데 그 화석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신 일과 대홍수 심판의 증거물인 그 화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진실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지개를 한번 살짝 켜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의 꽃다발입니다.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9번째 주제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석의 증거들이라는 내용들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석 아시죠? 예, 제가 잠깐 장면을 좀 바꾸어서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잖아요. 진화론이 맞다면 생명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진화하면서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해왔다면 과거에 살던 생명체들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이 맞다면 화석으로 발견되는 생명체들은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다른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사실이라면 창조하신 그대로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물고기 후손은 여전히 물고기일 거고 개구리의 후손은 여전히 개구리일 거겠죠. 그러면 성경이 맞다면 과거에 살던 생명체들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변했다는 주장이 진화고요,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그게 화석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가 맞는지 진화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제 화석인데, 이제 오늘 그 화석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에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화석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여러분, 저 글귀를 읽다 보면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거든요. 어느 부분을 인용한 것 같습니까? 예,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요단강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언덕에 넘쳐서 홍수가 나거든요. 그럴 정도로 물이 많아지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노약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어떤 기적을 베푸셨죠?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갑자기 뚝 그치면서 그친 아래쪽으로 마른 땅이 드러난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강 저 팔당댐쯤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을 그대로 막아 놓으면 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들은 홍수를 일으키겠죠. 뭐 아래쪽은 마른 땅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흘러내리는 물들은 계속 흘러내릴 테니까 홍수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친 그 위쪽은 홍수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건넜는데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후손들에게 말해주라고 증거물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대표들에게 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꺼내 갖고 나와라. 그리고 그것을 한쪽에 쌓아놔라.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도대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증거다라고 가르쳐주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이 그 추수기에는 강둑에 넘칠 정도로 강우량이 많아서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다가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흐르던 요단강물이 뚝 그치면서 마른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나름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읽은 것이 4장 6절이니까 7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에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매. 자, 그때 꺼내가지고 내려온 돌이 큰 바위 덩어리였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 큰 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자손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화석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화석 물고기는 말을 해요, 못해요? 돌덩어리가 말할 리는 없죠. 근데 놀랍게도 그 화석들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과 대홍수 심판을 일으키신 일에 대해서 증거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에 대한 증거로서 화석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화석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요. 자,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돌처럼 단단하게 변해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것 같은 것을 화석이라고 하죠. 근데 변해온 증거라는 주장이 진화론이고요,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창조론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후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는 여전히 하마이고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자도 지금 현재 그대로 사자이고, 그래서 사자는 사자를 낳고 말은 말을 낳고, 그래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쭉 이어온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각기 고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창조의 증거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지구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화석들, 상당히 많은 부분의 화석들은 대홍수 심판 때 휩쓸려서 파묻혀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과 7장에 홍수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실 때 파묻힌 생명체들이 지금까지 화석으로 증거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물고기가 이제 화석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아메바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수억 년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한 생명체들로 변해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쥐가 점점 변해서 박쥐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학생들에게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은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여러분, 만약에 쥐가 박쥐로 이렇게 진화된 게 맞다면 쥐나 박쥐 화석도 발견돼야 되지만 이 변해가는 과정도 화석으로 발견돼야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 연결해주는 화석들이 발견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을 파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다 뒤집어놔도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화석은 보통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이 퇴적암이라고 하는 암석 속에서 발견되는데, 좀 어려운 용어인데 퇴적암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깎여 나가서 그것이 실려와서 쌓여서 굳어진 암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와중에 생명체들도 함께 휩쓸려서 파묻혀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화석 실제 발굴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다양한 형태로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걸 잠깐 생각해 볼 텐데, 예를 들어 이런 물고기가 이제 이렇게 화석으로 변해서 발견됐을 때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화석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만들어지는 걸까? 여러분, 화석이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한 화석 발견하면 몇만 원, 몇십만 원, 심지어 어떤 것들은 몇천만 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석이 꽤 비싼데, 이제 어떤 분이 야, 화석이 비싸다고 하니까 화석을 캐러 다녀야 될 텐데 캐러 다니기는 힘들고 자기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시장에 가서 동태, 명태 사다가 앞마당을 깊이 판 다음에 동태, 명태 거기다가 집어넣고 다시 묻어서 후손들한테 3대 후손 보거라, 내가 앞마당에다가 화석 만들어 놨으니까 100년 후에 파봐라, 이러면은 100년 후에 땅 파면 그곳에 동태, 명태가 화석이 돼 있을까요? 화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럼 100년 후에 파보면 어떻게 돼 있죠? 대부분 썩어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물고기가 죽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흙들이 천천히 와서 쌓여서 덮이면 저게 그대로 화석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런 식으로 느리게 쌓여서 화석이 되는 거라면 지금 한강, 낙동강
섬진강 이런 강 바닥에는 화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강 바닥에는 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물고기들이 죽고 나면 파묻힌 후에 이 흙 속에 포함된 미생물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해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으려면 썩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되는데 웬만한 우리 주변 환경에서는 썩지 않고 남아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으려면 물고기가 서서히 파묻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가 나거나 이래갖고 갑자기 파묻혀서 에구에구 이런 다음에 미생물과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화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파묻힐 때는 거의 100% 화석이 되질 않고 분해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화석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갑작스럽게 매몰됐다는 것에 대한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는 어떤 생명체가 죽고 나면요,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질 않고 미세한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돼갖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땅에 파묻혀서 화석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썩어서 없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패와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만 화석이 됩니다. 그래서 화석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만들어진다는 실제적인 증거들을 좀 확인시켜 드리면요, 여러분 이거 물고기 화석인데 입부분이 조금 이상한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입에 물고서 화석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 안타까운 상황. 식사 도중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저런 장면으로 화석이 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딱 물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갖고 그대로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죽어서 바닥에 가라앉겠죠. 그러면 화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썩어서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썩어서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지 화석으로 남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물고기가 한꺼번에 큰 흙더미에 파묻혀서 에구에구 이러는 사이에 옆에 작은 물고기가 있으니까는 꽉 물고서 그대로 얼어붙듯이 파묻히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화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갑작스럽게 파묻혀서 썩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화석이 됐다, 이제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그런 화석이 어쩌다 하나 발견되는 게 아니라 드물지만 자주 발견돼요. 그래서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파묻혀서 화석이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참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죠? 예, 얘도 약간 황당한 표정 보이세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나서 화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갑작스럽게 파묻혀서 매몰돼 갖고서 공기나 미생물이 차단된 상태에서 화석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남부 몽골 지방에서는요, 왼쪽 공룡이 오른쪽 공룡의 앞다리를 물고서 화석이 돼 있어요. 이 경우는 화산재에 파묻힌 경우입니다. 아마도 화산 폭발 때 화산재들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잇감을 먹다가 그대로 굳어져서 화산재에 파묻혀서 얼어붙듯이 화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화석들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거는 물속에서 사는 공룡, 어룡이라고 하는데 어룡 종류인데 어미가 새끼를 분만하는 과정 중에 파묻혀서 화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죽은 상태로 노출되면 썩어버리거든요. 근데 너무나 생생하게 화석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대규모로 매몰될 때 파묻혀서 화석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어미하고 새끼가 뭐 즐겁게 헤엄치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러듯이 화석이 돼 있죠. 그런가 하면 요 뱃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5마리 새끼가 뱃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화석이 남았다는 얘기는 썩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 육지동물도 2마리 새끼를 벤 상태로 그대로 얼어붙듯이 화석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건 심지어 잠자리. 여러분, 잠자리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개미들이 뜯어먹거나 아니면 쉽게 이게 분해돼서 사라지죠. 근데 잠자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화석으로 발견된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파묻혀서 그 화석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파리도 아주 부드러운 생명체인데 해파리도 화석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연한 생명체가 화석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썩지 않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새우도 굉장히 미세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새우도 아주 생생한 모습으로 마치 살아있다가 그대로 얼어붙은 모습으로 화석으로 발견되는데 이것은 썩은 후에 노출되지 않고 파묻혀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덩치가 큰 화석들은요, 이렇게 잘 보존된 경우가 조금은 드물고 심하게 왜곡되고 뒤틀려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편안하게 파묻힌 게 아니라 강한 힘을 받으면서 파묻혔다는 뜻입니다. 무슨 사건인지 좀 떠오르시죠? 산사태나 대홍수 심판 같은 그런 급격한 상태에서 힘을 받으면서 화석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보세요. 얘가 전공이 발레가 아닙니다. 근데 심하게 휘어져 있죠. 여러분, 보통 물고기가 죽으면 뻣뻣하게 이렇게 빳빳하게 존재하죠. 근데 저렇게 심하게 휘어진 상태로 화석이 돼 있다는 얘기는 강한 압력을 받으면서 파묻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파묻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화석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규모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가면은요, 콧불소, 낙타, 멧돼지 서로 서식 환경이 다른 동물들이 한꺼번에 뒤엉켜서 집단으로 화석으로 발견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동물들을 한꺼번에 휩쓸어다가 한쪽에 매몰시켜 놓을 만한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런 대규모 화석 무덤들은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파묻혀서 화석이 됐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 그런 이제 이건 맘모스, 그러니까 코끼리 종류들이 집단으로 화석으로 발견되는 경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고사리 아시죠? 여러분, 고사리가 화석으로 발견된 모습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형태 그대로 화석으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고사리가 수명이 다해서 죽은 다음에 서서히 파묻혔다면 그 과정 중에 시들어 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오그라든 상태에서 대부분 화석으로 발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모습 거의 그대로 화석이 됐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파묻혀서 화석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조개 종류인데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 놀러 가보면 저런 조개들이 죽고 나면 껍데기들이 여기저기 뒹굴죠.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 거기 따개비들 같은 것들이 들러붙고 그런 다른 생명체들이 구멍을 뚫어놓고 훼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암몬족의 화석들을 발견을 해보면 깨끗한 상태로 발견돼요. 세월의 흔적이 없이. 그렇다는 얘기는 죽은 후에 오랜 세월 지나서 파묻혔다는 뜻이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파묻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암몬족의 큰 거는요 이만합니다. 이런 거 하나 잡으면 동네 잔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표면 상태가 비교적 깨끗하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집단으로 매몰돼서 화석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화석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조개예요. 왜냐하면 조개 껍질은 썩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화석이 잘 만들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조개 화석들을 통계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냐면, 여러분 바닷가에 놀러 가보면 조개가 살아있는 조개와 죽은 조개의 차이가 뭐냐면, 죽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면 조개 껍데기 두 개가 대부분 벌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 부분이 분해가 되면서 이 두 개의 껍데기가 서로 따로 놀죠. 그러니까 조개가 죽은 후에 파묻혀서 화석이 된 거라면 오늘날 발견되는 대부분의 조개 화석들은 이 두 개의 껍질이 분리된 상태로 대부분 발견돼야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조개 화석의 절반 이상이 입을 딱 다물고서 화석으로 발견돼요.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파묻혀서 화석이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전지구적인 홍수와 같은 사건이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엽충이라고 하는 것들의 화석이 이렇게 펼쳐져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비율이 이렇게 오물인 상태에서 자기를 이렇게 똘똘똘 만 상태에서 발견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쟤네들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몸을 동그랗게 만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평온한 상태에서 죽은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벌어진 상태에서 매몰되면서 화석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 화석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어떤 생명체가 죽은 후에 화석이 되느냐 썩어서 없어지느냐는 환경의 문제거든요. 근데 썩지 않고 화석으로 남았다는 얘기는 갑작스럽게 매몰돼야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파묻혀서 화석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파묻힐 때, 그때 화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이 우리들 주변에서 흔하게 쉽게 만들어지는가? 노입니다.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파묻혀야만 화석으로 남습니다. 자, 화석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그 화석에 대한 강의를 여기저기 가서 해봤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화석에 대한 강의를 쫙 하다 보면요, 듣는 분들이 점점 화석이 돼요. 이 사진들을 보면서 막 생각하느라고 계속 이러고서 듣다 보면은 화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서 한번 스트레칭 하시겠습니다. 지금 거의 80%가 화석이 되셨어요. 여러분, 보통 그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화석들 전시되어 있는 그 앞에 그 설명이 좀 붙어 있어요. 그럼 보통 그 화석들이 몇 년쯤 됐다고 써 있죠?
100년, 200년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면 100만 년, 1000만 년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은 100만 년, 1000만 년쯤 됐다 이렇게 써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런 생명체들이 화석으로 변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보다. 적어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걸려서 점점 돌덩어리로 변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보통 화석을 딱 보면 사람들은요, 야, 저거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 걸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착각입니다. 이런 화석은 놀랍게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화석은 오랜 세월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이건 나무가 화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통 규화목이라고 이제 전문적으로 부르는데, 규화목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모래의 주 성분이 규소거든요. 그래갖고 나무나 이런 곳에 광물질이 서서히 들어가서 나무를 돌덩어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규소처럼 변해버린 나무다, 이래가지고서 규화목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물고기든 나무든 죽은 후에 화석으로 변할 때까지 아주 오랜 세월 걸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이고요. 아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얼마든지 화석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창조론인데, 여러분, 이런 용어가 있어요. 생물학적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고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생물학적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이 일평생 사는 정도의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100년 정도, 그리고 무슨 동물들로 따지면 강아지로 따지면 뭐 10년, 20년 뭐 요 정도, 그 정도의 짧은 기간을 생물학적 시간이라고 하고, 진화론에서는 그랜드 캐년이 쌓이는데 3억 년 걸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듯이 몇백만 년 이상 되는 긴 세월을 지질학적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명체가 죽은 후에 화석으로 변하려면 지질학적 시간이 필요할까요? 생물학적 시간이면 충분할까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죠? 지질학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배워요. 그래서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걸린다, 이렇게 배우는데 아닙니다. 이제 생물학적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라는 나라 아시죠? 저 태평양 저 남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뉴질랜드가 크게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북쪽 섬에 타라웨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바바바방 하고 이제 화산들이 터졌는데, 그때 화산재가 마을을 덮쳐가지고서 가옥이 절반 이상 화산재에 파묻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마을 주민들을 다 대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은 화산재에 덮여서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을을 관광지로 개발을 한 거예요. 이제 화산의 피해를 받지만 이제 화산 활동에 의한 이제 화산재 뒤덮인 마을, 그래서 이제 관광지로 개발을 했는데, 보세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집의 절반이 화산재에 파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이 폐허가 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뭘 발견했냐면 화석이 된 모자를 발견한 거예요. 모자가 돌덩어리처럼 화석이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수십 년 만에. 수만 년이 아니고 수십 년 만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남겨둔 햄이 있죠. 햄, 먹는 햄 덩어리가 돌덩어리가 됐어요. 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화석으로 변하는데 몇만 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수십 년 만에 돌덩어리로 변해요. 또 다른 증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제 영국인데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잔뜩 모여갖고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절벽을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절벽에 잘 보시면 요 끄트머리에 뭐가 매달려 있냐면 곰인형들이 매달려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곰인형들을 저기다가 하나씩 매달아 놓으면 반년도 안 돼서 돌덩어리로 변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떨어지는 요 물들이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갖고 그게 계속 흘러내리면서 저 곰인형의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돌덩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부분에는요 모자가 파묻혀 있거든요. 근데 이 모자를 걸어둔 때가 1853년. 그러면은 한 150년 전쯤이죠. 150년 전에 걸어둔 모자가 완전히 돌에 파묻혀 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화석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수만 년이 아니라 몇십 년, 100년, 200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모자가 화석이 된 거고 곰인형이 화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거든 저기다 걸어두세요. 한 20, 30년 후에 가보면은 돌덩어리가 돼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이게 다 돌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발견된 장화입니다. 카우보이 신발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발견된 것이 1980년에 발견됐는데 발견한 후에 이 신발을 조사해 봤더니 완전히 돌덩어리가 돼 있어요. 가죽 장화가 화석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얼마 만에 화석이 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 신발의 디자인을 추적해서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지 확인했더니 1950년대 초에 만들어진 수제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1950년에 만들어진 신발이 1980년에 발견됐을 때 화석이 돼 있는 거예요. 몇 년 만에 화석된 거죠? 30년 만에. 신발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건 아예 나무가 통째로 돌덩어리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돌덩어리가 되려면 나무 표면으로 광물질이 침투해 들어가서 내부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침투해 들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죠? 몇만 년 이상 걸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 박물관 앞에다가 이런 돌덩어리가 된 이 화석들을 전시해 놓고 뭐 2억 년 전에 형성된 규화목 화석이다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 놓게 되는데 여러분 이 2억 년 됐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직접 측정한 연도가 아니고요. 진화론에 의해서 추정한 연도이기 때문에 저런 연도는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막 몇 억 년이라고 이제 연대를 매겨 놓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호주 어느 지역에서 발견된 물레방아거든요. 근데 이 물레방아가 통째로 돌덩어리가 됐어요. 이 물레방아를 만들고 사용하고 살던 사람들이 떠났거든요.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요 수로를 따라서 물은 계속 흘러내린 거예요. 근데 그 물 속에 광물질이 포함돼 갖고 이 물레방아를 서서히 돌로 만들었는데 물레방아 전체가 완전히 돌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럼 저 물레방아가 구석기 시대 만든 거냐? 아니에요. 이곳에 물레방아를 만들고 살던 사람들의 역사는 100년,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00년, 200년 만에 물레방아가 통째로 돌덩어리가 된 거예요. 화석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기념사진 찍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요 들고 있는 요게 돌덩어리거든요. 근데 뭐냐면 사실은 오렌지가 화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 오렌지를 재배하기 시작한 역사는 1896년부터 재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발표된 때는 1980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100년 만에 오렌지가 화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화석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은 화석으로 변하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린다, 아니면 짧은 시간에도 충분하다.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화석이 됩니다. 그래서 화석이 오랜 세월의 증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석들에 대해서, 이 화석은 갑작스럽게 매몰돼서 화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화석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생물학적으로 짧은 시간, 그러니까 100년, 200년 이내에 얼마든지 화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주제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살짝 건드려 보세요. 화석이 되셨는지. 자, 화석에 대한 세 번째 진실을 알려드리면,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하고 지금 살고 있는 생명체가 똑같다면 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화한 거예요, 진화하지 않은 거예요? 진화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 사실들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하도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과거에 살던 생명체들은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하고 모습이 많이 다를 거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해보면 다 똑같아요. 일부 멸종된 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게 뭔지는 아시죠? 예, 이게 이제 은행나무 이파리인데, 여러분 예전에 혈액순환 개선제 이래갖고 어른들 혹시 그 제품 이름 기억하실 텐데 기억나세요? 진코민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은행나무 잎에서 추출한 그 약효가 있다고 하는 그거 기억나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선전할 때 뭐라고 선전했냐면요, 저 은행나무는 진화론에 의하면 중생대에 지구상에 출현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중생되면 지금부터 1억 년, 2억 년 전쯤이에요. 근데 1억 년 전쯤에 살았던 나무가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생존하려면 생명력이 강하겠구나. 그래서 저 나뭇잎 갈아 마시면 건강에 좋겠구나. 그래갖고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런 그 은행나무 잎 화석이 발견되면 와, 1억 년 전에 살았던 은행나무 잎의 화석이다 이러면서 박물관에 전시해놨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 은행 이거 맛있는 거 아시죠? 네. 겨울에 이런 거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죠? 고소하고. 어쨌든 이 진화론에 의하면 이 은행나무는 지금부터 적어도 1억 년, 2억 년 전에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 그래갖고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화석이다. 하도 오래전에 출현했던 나무니까 멸종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걸로 보아서 살아있는 화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은행나무 이파리들이고요, 이것은 오랜 옛날 살았다고 하는 은행나무 이파리들이거든요. 그럼 둘 비교해보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는 얘하고 좀 다른데요? 이러더라고요. 알고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1억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은행나무하고 지금 은행나무하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진화했어요? 안 했어요? 진화 안 했어요. 전혀 진화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은행나무는 진화 안 했다는 증거지
진화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은행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나무 혹시 이름 아세요? 요 씨앗 저걸로 어렸을 때 머리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저걸로 딱 때리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요 나무의 이름이 플라타너스거든요. 그래서 플라타너스가 종류가 다양해요. 다양한 이파리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건 화석으로 발견되는 플라타너스거든요. 근데 오늘날 살고 있는 플라타너스하고 이파리 모양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플라타너스는 진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풍잎이죠. 단풍나무 이파리. 단풍나무 이파리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화석이고 이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단풍나무도 진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풍나무라고 하는 건데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죠? 진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자수도 똑같아요. 그리고 밤나무도 똑같아요. 너도 밤나무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강의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앞에 나오셔갖고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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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두 개만 보여드리면 나머지는 안 그렇다 그러실까 봐 가능한 한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굴피나무도 버드나무도 그리고 이것은 자작나무죠. 자작나무도 그대로고요. 예, 이것은 목련입니다. 목련 종류도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다래고 오리나무도 처음부터 오리나무고 그리고 포플라도 처음부터 포플라고 느티나무도 처음부터 느티나무고 물불수 물소리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사사프라스도 똑같고 고사리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색깔이 다른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화석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걸 비교해 보면요 대부분 똑같아요. 일부 멸종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요 울레미 파인이라고 해가지고 진화론자들이 공룡 살던 시대에 살았던 식물의 이파리다 이래갖고 이게 화석으로 발견됐을 때 1억 년, 2억 년 전에 살았던 나무 이파리인데 화석으로만 발견된다. 그래갖고 이 1억 5천만 년 전 화석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게 호주에서 발견됐어요.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호박이라는 거 아시죠? 먹는 호박 말고 보석 취급하는 이런 호박 있죠? 나무의 진액이 굳어져서 단단해져 갖고서 이제 준 보석 취급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 진액 속에 이런 곤충들이 휩쓸려 들어가서 이제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호박 보석 같은 경우들은 뭐 고생되든 중생되든 신생되든 이런 시대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화석으로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호박 속에 들어있는 개미 종류예요. 근데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개미 종류 중에 한 종류인데 이게 카리브해 쪽에서 발견된 화석이에요. 호박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 개미는 지금부터 2억 5천만 년 전에서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오늘날 살고 있는 개미들의 조상개미쯤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 개미 화석인데 놀랍게도 오늘날 살고 있는 게 발견됐어요. 좀 더 숨어 있지. 발견됐어요. 근데 여러분 2,500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모습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모습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진화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고 이건 호박 속에 들어있는 곤충인데 날개 무늬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채벌레목에 속하는 것도 오늘 똑같은 게 살고 있는 게 발견됐고, 그래갖고 독일에 있는 어느 학자는요, 창조론 학자인데 평생 동안 화석으로 발견되는 생명체가 오늘날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진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왔는데, 여러분 이건 대벌레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벌레거든요. 근데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게 똑같고, 나방도 똑같고, 나비도 똑같고, 날개 모습까지 똑같아요. 벌도 그냥 벌이고, 바퀴벌레도 화석으로 발견돼요. 근데 똑같아요. 그리고 이 전갈팔이라고 하는 건데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진화된 게 없어요. 모기도 모기고, 벼룩도 발견됩니다. 벼룩 화석도. 거미도 거미고, 잠자리도 잠자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화석은요 꼭 올챙이처럼 생겼는데 새우거든요. 그래서 올챙이 새우 화석이라고 하는데, 진화론자들이 이게 2억 년 전에 살았던 오늘날 새우의 조상쯤 되는 새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렸던 건데, 놀랍게도 오늘날 살아있는 게 발견됐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살아요. 경남 창녕 우포늪에 이 올챙이 새우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저게 화석으로 발견되면 2억 년이에요, 진화론자들이. 근데 중요한 건 2억 년 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니, 2억 년 동안 안 변했으면 진화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화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민물새우도 2억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화석으로 발견되는 새우를 스케치한 건데,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다는 게 확인됐고요. 게도, 새우도, 가재도, 새우가 진화해서 가재가 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각각 따로따로 원래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뭔지는 아시죠? 물속에 사는 해마거든요. 꼭 이 주둥이 부분이 이게 말처럼 생겼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말이다, 꼭 말처럼 생긴 생명체다 이랬는데, 화석으로 발견되는 해마하고 오늘 살고 있는 해마하고 똑같아요. 해파리, 불가사리, 달팽이, 조개, 청어, 살라맨더, 개구리, 거북이, 악어, 투아타라. 여러분, 그 많은 종류의 화석을 다 발견해 보아도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하고 똑같아요. 뱀 화석도 그대로고요. 박쥐도 그대로 박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많이 봐야 정말 화석들은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하고 똑같구나, 이제 그것을 더 확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이런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볼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진화론과 관계된 것만 가르치지 창조를 증거하는 자료들은 안 가르쳐요. 일부러 빼고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표준 화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진화론자들이요, 이 화석들이 이 퇴적층 속에서 진화된 순서로 발견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막 뒤섞여서 발견돼요. 그래갖고 진화론자들이 너무 골치 아파하는데, 그런데 가끔 어떤 특정한 생명체 화석은요, 어느 한 일정한 지층에서 주로 발견돼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공룡 화석입니다. 그래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퇴적층은 중생대 퇴적층,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을 삼는 화석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표준 화석들이 삼엽충, 스트로마톨라이트, 바다나리, 공룡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이 고생대 표준 화석 중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바다나리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나리 화석이 발견되면 고생대 퇴적층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다나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생대부터 살았든 어쨌든 계속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생대 때에도 바다나리는 있었다는 거죠. 진화론자들의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 바다나리 화석이 발견되면 무조건 고생대,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거예요. 모순이죠. 그리고 이제 암몬족에도 고생대 대표적인 표준 화석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건데, 놀랍게도 암몬족의 사촌쯤 되는 것이 앵무조개인데, 이 앵무조개가 오늘날 살고 있는 게 발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 그래서 여기 있는 건데, 이것은 진화 초기에 지구상에 산소를 공급한 박테리아 종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화석이 발견되면 지금부터 10억 년 전쯤에 살았던 생명체다 이러면서 진화의 조상쯤 되는 생명체라고 가르쳤던 건데, 놀랍게도 호주 바닷가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돌덩어리가 아니고요, 박테리아들이 번식해서 덩어리가 진 거예요. 근데 화석이 아니라 살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저 스트로마톨라이트도 진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전혀 진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한 삼엽충인데, 삼엽충이 발견되면 5억 4천만 년에서 5억 1천만 년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삼엽충인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것은 신발 발자국이거든요. 근데 이 샌들 자국 뒤꿈치 부분에 뭔가 하나 밟혀서 헤쳐보았더니 삼엽충이 밟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삼엽충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대에 살았다고 하는 생명체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중생대 공룡 화석도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의 어떤 시대의 기준이라고 했던 표준되는 증거물들이 그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학생들에게 진화를 믿게 하는 데에 크게 결정적으로 사용했던 증거 중에 하나가 요 실러캔스라는 물고기 화석이거든요. 여러분, 그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진화 초기에는 육지 동물이 없었고 물고기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물고기들이 진화돼서 육지에서 살 수 있는 개구리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그럼 물속에 살던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려면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해야 되죠. 그리고 지느러미가 다리로 모양만 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물 바깥으로 나오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 아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물 바깥에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가볍게 느껴지죠? 그게 물의 부력 때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속에서만 살던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오면 몸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몸무게를 지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뼈가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서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몸속에 뼈가 몸무게를 지탱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제 몸에 뼈가 없다면, 근육만 가지고
서서 강의를 하려면 온몸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여러분 그런 다음에 다시 쓰러졌다가 다시 온몸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제가 이러고 또 쓰러졌다가 이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서서 강의하는 이유가 뼈가 무게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려면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하고 그 속에 뼈가 생겨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실러캔스라는 물고기는요, 이 지느러미에 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물고기는 이 물에서 살던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려고 물 속에서 걷는 연습을 열심히 해갖고 지느러미에 뼈가 생겼나 보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양서류의 조상쯤 되는 물고기고 어류가 양서류로 진화해온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중간 단계 화석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러나 학생들은 와, 정말 진화의 증거가 발견됐네. 그래갖고 진화론자들이요, 이 물고기 화석 발견되면은 지금부터 몇 천만 년 전에 살았던 물고기 화석이다라고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게 발견됐어요. 놀랍게도 1950년도에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물고기나 오늘날 살고 있는 실러캔스나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럼 진화했다는 증거예요? 진화 안 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진화 안 했다는 증거를 진화의 증거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 잡혀요.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으로 멸종됐을 거라고 알려졌던 실러캔스 화석이요, 지구 곳곳에서 잡히고 있어요. 진화론자들한테는 아주 당황스러운 물고기예요. 그 원주민이 오늘도 한 마리 잡았어 이러고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투구개라고 하는 이런 개의 화석인데, 이게 화석으로 발견됐을 때에는 1억 4,500만 년 전에 살았던 투구개 화석이다라고 박물관에 전시해놨는데, 놀랍게도 살아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중생대 아이가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그쪽 태평양 쪽 연안에 산란철이 되면 우그룩 올라옵니다. 자, 그보다 더 황당한 증거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쇠그릇이거든요. 쇠로 만든 그릇이에요. 근데 이 쇠그릇이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고생대 석탄기 퇴적층 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고생대 석탄기면은요, 어류, 양서류 살던 시절이에요. 사람은 여기 진화론에 의하면 신생대 끄트머리쯤 지구상에 출현했다고 하거든요, 진화론에서. 여러분, 이런 쇠그릇은 인간만이 만들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쇠그릇은 신생대 끄트머리쯤 퇴적층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고생대 석탄기 퇴적층 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말이 정말 맞다면 이런 증거물들은 이런 속에서 발견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게 발견되는 순간 고생대라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가 돼버립니다. 근데 발견된 걸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거 발견한 사람들이 서약서까지 썼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견했다, 이런 내용을.
글씨가 좀 깨졌는데 줄맞춤이 잘 안 돼서. 그런가 하면 공룡 살았다고 하는 백악기 퇴적층 속에서요, 망치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만들 수 있는 망치가 아니에요. 이 화학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여기 샘플을 채취해서 염소가 상당량이 들어있거든요. 염소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있는 염소를 어떻게 망치 속에 집어넣나 이러는데, 그런 염소가 아니라,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려면 그 염소로 소독하고 이러는 거 아시죠? 여름에 수돗물에서 그 소독약 냄새 나는 거, 그게 보통 염소를 집어넣어서 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염소라는 원소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학부 때 전공이 금속공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철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 어느 제철소에도 염소가 들어있는 철은 만들어내는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망치는 누군가가 조작해서 만든 다음에 공룡 살았다는 퇴적층 속에 몰래 집어넣어 놓고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되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기술로 만들 수 없는 망치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정하기를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망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설마 공룡들이 망치를 만들어서 그 서로 갖고 싸웠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런가 하면 공룡 화석 발견되는 퇴적층 속에서 현대인과 다를 바 없는 10명의 사람의 뼈가 발견됐어요. 그것도 완벽한 상태로. 여러분 공룡이 정말 1억 년, 2억 년 전에 살았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이 맞다면 사람도 1억 년 전에 살았다고 해야 되는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이 정말 1억 년 전에 살았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1억 년이라는 그 연도가 틀렸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목격자, 발견자인데 이제 발견된 장소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는 진화론자들이 중생대 퇴적층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퇴적층이에요. 공룡 살았다는 퇴적층이에요. 근데 현대인의 완벽한 뼈가 이제 어떤 화학 성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녹색으로 보이는 뼈가 발견된 겁니다. 예, 그 밖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에서는 척추동물의 진화 순서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순서로 진화됐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략 퇴적층 속에서 아래쪽에서는 물고기, 좀 더 위에는 개구리, 좀 더 위에는 도마뱀, 좀 더 위에는 새나 일반 동물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순서로 발견되니까 아마도 이런 순서로 진화됐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진화했다는 순서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순서냐면요, 살고 있는 서식지의 높이 순서예요. 무슨 말일까요? 대홍수 심판 때 홍수에 휩쓸려 내려오면 당연히 아래쪽 살던 놈이 먼저 파묻히겠죠. 그 다음부터 그 위에서 휩쓸려 내려오는 것들이 순서대로 대략 파묻히겠죠. 여러분 놀랍게도 진화론자들이 진화했다는 순서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대홍수 때 파묻히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대홍수 때 파묻힌 순서를 가지고 진화했다고 착각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진화된 순서는 진화의 순서가 아니라 서식지의 높이 순서로 대홍수 때 파묻히는 순서예요. 자, 창세기 6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예,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 제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새 노트북으로 바꿨는데 파일을 옮기다 보니까는 줄맞춤이 잘 안 돼서 좀 화면이 조금 흐트러져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화석은 서서히 파묻혀서 화석이 된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파묻혀서 화석이 된다? 예, 갑작스럽게 파묻혀야 화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그렇게 파묻힌 다음에 그 생명체가 화석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다?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만 년, 몇십만 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와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다. 일부 멸종된 게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지질시대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표준화석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되는 화석들이 많았지만 점점 자격이 박탈되면서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입증할 만한 기준이 되는 화석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적층 속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들의 그 변화는 진화된 순서다, 아니면 서식지의 높이 순서다? 서식지의 높이 순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화석에 대한 진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로만 설명했다면 여러분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오늘 되게 우기더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들로 다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화석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고요? 얘야, 그날 저녁 내가 졸았단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도대체 이 땅속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증거물이다. 종류대로 따로따로 처음부터 만드셨는데 그 모습이 지금까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화석으로 발견된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얘야, 이 화석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물이란다. 전 지구가 홍수로 심판당할 때 그때 여기저기서 파묻혀서 얼어붙듯이 화석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거란다. 그래서 이 화석들은 갑자기 파묻혀서 화석이 됐다는 증거가 아주 선명하게 확인된단다. 종류대로 창조하신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의 심판의 증거가 화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과 또 대홍수로 심판하신 일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진실에 대한 증거들이 땅 속에 화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증거들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는데 진화론입니다. 하나님, 이 거짓된 가르침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이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들이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저녁 찬양 예배는 7시가 아니라 2시간 앞당겨진 5시에 연합 찬양 집회에 모두 나와 외쳐라로 진행됩니다. 평소 오시는 시간보다 2시간 먼저 오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